이런 이른바 사법 리스크,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오늘도 뭐 부대변인 압수수색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아까 나오고 있던데 김용 부원장 관련해 가지고 네. 어떻습니까? 이걸로 좀 총선 때까지 민주당을 부패 이미지 묶어놓고 총선을 결과 좀 바꿔낼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미 이 검찰 리스크라고 보거든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 검찰 리스크. 이 검찰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네. 가장 먼저 한 게 본인과 경쟁했던 야당 대표에 대한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뭐 등등. 그다음에 소환. 네, 300, 재판도 지금 받고 있고 300번이 그래서. 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구속영장 뭐 여러 가지 사유들도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 뭐 대장동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변호사비 얘기했다가 뭐 얘기했다 무슨 카드 돌려막기처럼 그렇게 괴롭히고 지난 정권 괴롭히고 지금 지난 대표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송영길 대표랑 연관되었다는 어떠한 증거와 물증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또 구속시키고 송영길 대표가 단지 이 정권에 좀 맞서서 큰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네. 프랑스 갔다 와서 거의 투사가 되셨어요. 음. 그리고 본인도 모든 걸 각오하겠다. 나는 이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한 검찰 폭주를 내 몸으로 막겠다라는 선언을 하며 사실 가장 민주당에서는 가장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보란 듯이 얘다 너희 나한테 뭐라고 하면 무조건 잡아가 시범 케이스야라고 딱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마 서울구치소인가요? 그 앞에서 이 송영길 대표 무슨 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어요. 네. 그분들이 지금 아마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을 끊임없이 봤을 때 국민들도 이제 너무 피로하기도 하고 또 검찰이야? 또 구속이야? 또 압수수색이야? 이러다 보니 이제 이 검찰에 대한 신뢰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민주당이 덮어 씌우기엔 그동안 했던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뭐 한 명, 두 명 막 이게 만약에 간다고 치더라도 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최고 권력인 윤석열 정권이 갖고 있는 온갖 비리와 불법이 훨씬 덩어리가 크고 그게 날마다 사실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네. 당무 개입한 것도 계속 뭐 녹취가 나올 수도 있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300여 개의 녹취가 있던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는 안 틀어질 거라고 보나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무자비하게 검찰이 그렇게 칼을 막 휘두르다가요. 그 칼을 본인들이 베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지점이 있어. 아까 제가 뭐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네. 민주당이 달라진 세상에 대한 그 의원들에 대한 그 도덕적 잣대 있잖아요. 과거에 관행이라고 했던 걸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검찰 그 조사한다고 불렀던 그 의원을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서 공천 주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돈봉투에 연루됐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한 20여 명 정도는 네. 공천 받기 어려울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죠. 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 혁신하고 있고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해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셨는데 총선의 영향.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혁신하고 개혁하면서 가겠지만 유권자들이 볼 때는 아니 민주당이 왜 이래? 더 부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지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 지역구에 새로운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면 그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 오히려 네. 가장 중요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어. 야당 심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선거는 특히 이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한 지 한 2년 정도 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중간 평가 비슷한 그렇죠. 그 성격을 갖는 심판 선거입니다. 이 프레임 자체는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면 결국 야당은 공격할 거고 여당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여당이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 방어 논리가 풍부할 겁니다. 네. 뭐 외교는 이렇고 어. 뭐 경제는 이렇고 민생은 이렇고 일자리는 이렇고 얘기를 쫙 할 건데 그 얘기 할 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방어가 안 된다. 예.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오는 거 이게 구도를 바꾼다. 어떤 구도요? 구도를 미래 리더, 미래 정치 지도자 구도로 바꿔서 예.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야당의 이제 여권, 정부 심판론이 아니라 미래 지도자들끼리의 싸움, 총선 싸움. 한동훈 대 이재명 이렇게 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하는 겁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고요. 지금 지금 오늘 1시간 네, 동안 네, 그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도가 그렇게 바뀌질 않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이렇게
인식이 돼 있고 네. 특히 가장 벗어날 수가 강력한 없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네. 이미지가 같은 건데 아까 말씀하신 술을 안 먹는 뭐 윤석열 수트핏 좋고 술 안 먹는 윤석열. 그 제가 지은 이렇게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은 겁니다. 네. 어떻게 그게 대결 구도가 물론 국민의힘은 봐야겠죠. 바라겠죠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근데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걱정해야 되는 건요. 네. 한동훈 대 이준석 대결 구도를 걱정해야 될 겁니다. 아, 한동훈 대 이준석 네. 미래에 네. 한동훈 대 이준석 구도가 될 수도 있다. 이재명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어. 총선 때까지 그 여론이나 언론이 누구를 조망하냐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죠. 네. 어. 그래서 한동훈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 이준석 얘기까지 하셨는데 참 다이내믹해요 정치 네. 상황이.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뭐 경로 대노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물러나 버렸고. 그럼 김기현 전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총선 때? 울산 나오겠죠. 나올 것 같아요. 예, 울산 남구에 출마를 할 겁니다. 무소속으로. 뭐그 소속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음. 최근에 국민의힘 퇴사 그걸 페이스북에 올려서 깜짝 혹시 이준석 신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을 출마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 네. 울산 지금 남구청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남구 의회에 음. 구청장 사임 사직서를 냈어요. 네. 근데 그 사직서를 10일 만에 거둬들였어요. 아하, 안 나온다는 구의원들이 거네요. 반대라는 명분으로. 근데 네. 그 사직서를 거둬들이기 직전에 김기현 대표를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결국 출마하려고 하는 남구청장까지 제지를 하면서 했다는 것은 본인이 남구에 계속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네. 이렇게 봐야죠. 그래요. 네. 자, 김기현 전 대표 얘기까지 잠깐 짚어봤는데 그럼 이것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네. 그러니까 TV조선 보도를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윤 대통령 전화 받고 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통화했다. 그 후로도 계속 뭐 통화했다라고 하고 평소에도 대통령과 새벽까지 술 마신다.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참 우리 대통령은 술 마시는 친구 참 많아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 술 친구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신빙성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 잘 아는데요. 그래요? 그 얘기를 방송에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해주셔야 재밌죠. 그럼 그러면 비화를. 방송용으로만 조금만 좀 해주세요. 네. 하여튼 뭐 뭐 이게 그 맞는 얘기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근데 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좌천돼서 대구 고검에 있을 때 네. 당시에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박성민 의원이 그때 울산 중구청장인가 했을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교류하면서 네. 뭐 이런저런 많은 인연들이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럼 박성민 의원도 울산에 또 출마를 하려고 준비를 그렇겠죠. 어. 예. 그런데 뭐 최근에 김기현 대표 사수대를 초선들 중심으로 뭐 텔레그램 방에서 막 그 연판장 비슷하게 네. 했다가 안테나를 잘못 세워갖고요. 네. 좀 곤욕스러워졌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님 예. 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사실 본인이 대표가 되기 위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잖아요. 손가락 자르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경고 먹은 그분. 그다음에 뭐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도 이 초선들이 연판장까지 나올 정도. 그 초선 연팔장 돌리까지 굴욕까지 맛보면서 거의 무릎 그냥 강제로 무릎 꿇렸고, 그다음에 뭐 등등의 여러 사람들, 근데 이준석 대표도 비롯해서. 네. 그럼 본인 당 대표 만들려는 그러한 각고의 노력 때문에 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는데 본인이 책임 있으면 울산 살 나오지 말고 대표직을 그냥 쭉 유지하셨어야죠. 아니 그 울산을 먼저 불출마 선언했으면 올해 안에 어차피 대표직은 놓게 돼 있어요. 그럼 두 개 다 날아가는 두 개 거예요. 다 하나라도 건진다. 하나라도 건지자. 네, 다른 사람들 목숨 막 팍팍팍 날려놓고서는 본인 때문에. 이거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조언해 준 거 아닙니까? 네? 김기현 전 대표의 예. 행보를 예. 이 전 대표가 좀 조언해 준 거 아니에요? 그날 만나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요?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이제 좀 그- 조언을 해줬을 것 같다. 찍혀 나가는 선출된 당 대표의 동변상련이 있었겠죠. 두 분이 술 한잔 하면서 그냥 신세 한탄 하시고 그렇죠. 술은 안 먹었습니다. 술은 안 먹었으니까. 오전에 만났으니까 네, 네, 안 네. 맞을 것 같은데 저기 그 이전 대표 시절에 원내대표였으니까 예. 김기현 대표가 뭐 그런 인연도 해서 만났을 텐데 참 어떻게 지금 1년 7개월 사이에 대표가 이렇게 두 번이나 바뀌고 네. 비대위가 비대위가 세 번. 세 번째죠.
참 우리 나중에 이제 역사 뭐 드라마나 영화로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100일 내에요. 네. 조선왕조 500년이 담길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진짜 윤석열 정권에서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래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이렇게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어요. 네. 최진봉 교수님보다 더 케미가 더 그래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 최진봉 교수님은 재미가 없으십니다. 네. 그냥 말만 많으시죠. 아유 왜 그러세요? 최진봉 저 교수 친합니다. 매우 친합니다. 화도 잘 내시고 매우 목소리도 친합니다. 크시고. 근데 최진봉 교수님, 잘 웃으시고. 최진봉 네. 교수님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하잖아요. 네. 그 방송 내용 거의 다 똑같습니다. 디스를 너무 세게 하시는데. 아니 저는 진짜 친해요. 지금 매일매일 네. 연락할 정도로 친한데 친한 교수님 죄송합니다. 찐친의 디스가 네.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주 2023년 마지막 주 네.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